한 주간의 인천 교육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황복은석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 교육청이 아세안 10개국 관계자들과 만났죠. 6월부터는 창업교육을 시작하는데요. 네.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예,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서밋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의 창업기관과 대학이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가 나라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9개국의 정부 산하 창업기관에서 참여를 했고요. 예. 또한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태국의 왕립대학인 출라 등 8개 대학이 함께 인천의 스타트업 교육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 달 6월부터 초, 중, 고 각 25명씩 75명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의해 그리고 창업 교육 등 50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는 미추홀구의 인천 소방고등학교 옆 부지에 5,089제곱평방미터의 규모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대중예술고등학교 설립에 이어서 대중예술영재교육원을 최근에 개원했다고 하는데요. 최초죠, 이게 전국 최초죠. 예, 전국 최초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예, 지난 5월 17일 영재교육 대상자와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강사, 그리고 대중예술고등학교 교직원, 또 학교 운영위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대중예술영재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20년에 역시 전국 최초로 인천 하이텍고등학교를 공립형 대중예술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는 실용음악과, 그리고 연기예술과, 드론영상과, 그리고 실용무용과 이렇게 4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인천의 대중예술영재가 타 시도로 나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요. 네. 또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예술 인재를 양성하기에 대중예술영재교육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했는데요. 실용음악 분야에 16명, 연기예술 분야에 7명, 실용무용 분야에 15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38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 철학이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학생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네. 이 대중예술영재교육원이 바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 철학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국적인 에듀 투어를 한다고 들었는데 강화부터 먼저 시작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강화는 우리 역사이자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강화를 알면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기치하에 강화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생태가 살아 숨쉬고 있고요. 또 분단의 아픔과 동시에 평화를 꿈꾸는 남북 접경 지역이면서 또 강화만의 고유한 문화가 곳곳에 서려 있죠. 예. 그래서 강화를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 이렇게 네.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강화의 역사와 미래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국의 초, 중, 고 교장,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매 해당 30명씩 총 240명의 교장, 교감 선생님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초중고 예산을,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 라면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육 예산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난해 초중등 교육 예산을 대학에 지원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예. 사실 이는 미래의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밖에 좀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 재정 합리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고등평생 교육 재원으로 확충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먼저 송도, 청라, 영종 또 이어서 현재 이제 검단 지역도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개발로 인해서 학교를 계속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늘면 당연히 학급도 늘고 또 선생님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저희가 17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학생 수는 6.8%가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학교 수는 한 2.2%가 증가를 했고요. 학급 수도 1.9% 정도. 실제 또 교원 수는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만 줄었지 실제로 교육 예산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재정 상황이 한시적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나 또 미래 교육 수요를 생각하면 교육 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교육 예산을 축소시킨다고 하면 추후 긴축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초중고 교육 예산만큼은 감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주어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 중심의 교육의 방점을 찍는다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